네, 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은요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시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뉴욕 증시가 쉬어가지고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주제 두 가지를 좀 잡아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실적 발표 기업에 주목해 보자. 이게 우리나라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미국도 네, 사실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은 본격적으로 됐죠. 네.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국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게 되고, 만약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네. 10년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실적은 그렇게 큰 이제 이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기는 할 텐데, 만약 그게 아니고 네. 지금과 같은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개별 모멘텀 아니면 혹은 이제 중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이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적어도 2가지 정도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봐야 될 거고, 그 외에도 조금씩은 더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네. 첫 번째 이슈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빅테크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가 19일 날 실적 발표 예정에 그렇군요. 있게 됩니다.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넷플릭스가 이 실적 성장이 그 전에는 상당히 빨랐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이 예. 다소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클 만큼 크지 않았나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이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OTT 간의 이제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그쵸.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고, 그리고 스포츠 생중계 시장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그렇군요. 총 유효 시장이 조금은 적다는 점이 약점으로 뽑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입자 순중 추이 관련돼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중요한 건데요. 조심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기는 했어요. 이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인기 대비 밸류에이션은 지금 저점에 좀 위치를 하고 좋게 봤군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제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이제 광고를 붙이게 되면서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이 올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넷플릭스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럼 그게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중간 광고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오잖아요. 일반 무료로 보시게 되면은 광고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쵸. 이제 삽입이 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프리미엄으로 보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개념인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 월 구독을 하게 되면서 광고 수입이라는 걸 따로 받지를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뭐 유튜브와 비슷한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트리스 파이낸셜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입자 증가세가 조금 불안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늘었다 하나 보네요.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여기 이례적으로 좀 전망을 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입자 순증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 트리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1분기 가입자가 순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분기 때는 가입자 순증에 대해서 하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뒤에 붙이는 건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가입자 순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베일드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여력이 줄게 되면서 결국은 가입자 순증이 줄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넷플릭스 관련돼서는 사실상 봐야 될 점은 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넷플릭스 건가요? 가입자 순증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의 가이던스 전망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나 계속적으로 이런 콘텐츠 확보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상 국내에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요 두 가지 정도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테슬라가 이제 20일 날 중요하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대수 관련돼서는 이미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네. 그 인도대수 관련돼서 컨센서스 대비 살짝 하회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이 도이치뱅크를 보게 되면은 1분기 인도대수 미달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뭐 물론 이제 연간 생산비 인도 전망은 긍정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1분기 매출액이 한 3억 달러 정도 줄어들게 되고 네. EPS 같은 경우에도 0.05달러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대수 관련돼서 뭐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 체인 또한 타격을 입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네. 이런 부분은 결국 실적에 좋지 못한 이제 이 부분을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두 종목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적 발표를 하고 여기보다도 더 미스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크게 이제 주가가 흔들릴 수도 조정을 있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테슬라 관련돼서는 블룸버그에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다음 주부터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봉쇄 부분이 푸나 보네요. 봉쇄가 전면적으로 풀리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만. 일부적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지난달 28일부터 3주 동안 4.4만 대 정도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보였었는데 예, 예.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빵 종목이죠. 네,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봤는데요. 추가로 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스포크 투자 그룹에서는 실적 기대주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기도 좋은 거네요, 이제. 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19일 날 보게 되면 할리버튼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역시나 유가 관련돼서 그쵸.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EPS 컨센 상회 확률을 82%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이번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보게 되면 20일 날 발표하게 되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인데 네. 이 ASML하고 노광 장비. 예. 네, 이 랩리서치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이고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사이클이 단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SML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2030년도까지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가 11%씩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볼 때 약간 실적보다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좀 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넷플릭스랑 테슬라랑 연관된 기업들 관련돼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투자가 계속적으로 단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좋을 수가 좋죠. 있게 될 네, 거고 그리고 이 콘텐츠 제작업체들도 역시나 구조적으로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실질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마 네트워크스가 이미 2021년도 온기 기준의 영업이익을 2022년도 1분기 때 거진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만큼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건이 이제 그렇죠. 뉴스보도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는 주말 동안에 보니까 양극재 가격이 25% 정도 인상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건 악재죠. 뭐 그만큼 테슬라한테는 악재지만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그쵸. 수 있을 거니까 입장 차가 좀 있죠. 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LNF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돼서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종목들로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실적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국 코로나 제로 대 지준율 이하. 그러니까 중국 이슈 갖고서는 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악재, 하나는 또 호재가 되겠네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네.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사실상 이 코로나 제로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뭐 일부 낮춰주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반대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역시나 축소를 시키게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한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까 이제 상해 공장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에 네. 이게 이제 16일 상해 제조기업 생산 재개 및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이 상해 공장이 이제 다시 재가동이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28일 봉쇄된 이후에 20일 만에 처음 나온 이제 공장 재가동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코로나 제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완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산시성에 있는 시안이라든지 아니면 허난성의 장저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기 봉쇄를 봉쇄예요? 이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또한 이제 시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뭐 필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있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봉쇄가 길어지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확실히 코로나 제로 정책이 언제까지나 갈 것인가를 일단 예의주시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반대로 이제 지준율 인하 관련돼서는 저희 주말 동안 이제 나오게 됐던 건데 이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25일부터 은행의 지준율을 0.25%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이제 시중에 공급되는 장기 유동성이 한 1조 원 정도 가량 이제 102조 원 가량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깎였던 부분을 이런 지준율 인하의 통화 정책으로 다시 부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악재와 호재 중에 더욱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이제 중국 증시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종목은요? 일단은 중국에서 이렇게 그 이전부터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게 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에 따라서 만약 중국 철강 가격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좋을 수가 있을 테니까 네. 포스코 홀딩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화학 종목 중에 하나의 롯데케미칼까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